민용길 휴대폰이 꺼진 줄 알았는데요. 꺼진 게 아니라 일부러 살아있는 척만 하게 해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더 불길했어요. 여기서부터 벌어지는 일 끝까지 보셔야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 정확히 보입니다. 양동숙은 그날부터 바로 화내고 따지며 폭발하지 않고 감정을 밖으로 터뜨리는 걸 일부러 참고 증거나 절차 조건 등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민용길이 어디서 뭘 했는지 따지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민용길은 그런 식으로 잡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이 길어지면 변명이 늘고 변명이 늘면 도망갈 구멍도 늘어났거든요. 양동숙은 지우 앞에서 특히 더 조용해졌고요. 지우는 이미 눈치로 반쯤은 알고 있는 얼굴이었는데 엄마가 소리치면 그 기억만 더 선명해질까봐 양동숙은 그걸 피하고 싶었습니다. 양동숙이 먼저 찾은 사람은 차셀이었는데요.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양동숙은 이제 기분이 아니라 생활을 우선으로 두기로 마음을 정해버렸어요. 차세리는 양동숙을 보자마자 길게 묻지 않았어요. 양동숙 눈빛이 어떤 상태인지 차세리는 바로 알아챘거든요. 양동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민용길이 또 밖에서 사람 만난 것 같아. 차세리는 바로 누구부터 물었어요. 상대가 누구예요, 아가씨? 양동숙은 한 번 숨을 고르고 이희경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순간 차세리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공대한 씨 아네요? 양동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세리는 감정부터 꺼내지 않았어요. 차세리는 계산을 먼저 했어요. 희경이 공대안과 갈라서는 과정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민용길은 근무지에서 신제품을 빼돌린 의혹이 걸려있고 그 두 줄이 합쳐지면 불륜 소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차세리는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양지바른 한 의원 집안은 이미 양선출의 투표 사건으로 공명정대한 의원 쪽과 예민하게 맞붙어 있었고 양동익은 시장 일과 집안 체면 때문에 늘 폭발 직전이었어요. 거기다 지우까지요. 지우가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게 되느냐가 양동숙의 남은 삶을 바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차세리가 아주 단순하게 말했어요. 아가씨, 지금부터는 말로 하지 마세요. 증거를 남겨요. 양동숙은 증거라는 단어를 듣고도 마음이 편해지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방향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숨이 조금 쉬어졌어요. 차세리는 민용기를 불러냈어요. 장소는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 너무 외진 곳도 아니고 너무 사람 많은 곳도 아닌 곳을 골랐어요. 민용길은 처음엔 모르는 척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고요. 차세리가 화면을 내밀자 민용길 눈이 빠르게 흔들렸거든요. 민용길은 미안하다가 먼저 나오진 않았어요. 그게 어디까지 갔어요? 가 먼저 나왔어요. 차세리는 그 반응을 보고 민용길이 아직도 죄책감보다 손해 계산을 먼저 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차세리는 천천히 하지만 더듬지 않고 말했어요. 서방님, 이거 지금 가정 문제로 끝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민용길이 입술을 떨면서도 변명을 꺼냈어요. 잠깐이었어요. 진짜 잠깐. 차세리는 고개를 젓고요. 잠깐이면 손해도 잠깐이어야죠. 지금은 손해가 길어져요. 차세리는 돈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민용길은 돈 얘기 나오면 귀가 번쩍 뜨이는데 그걸 차세리는 일부러 조금 뒤로 밀었습니다. 먼저 지우부터 꺼냈어요. 서방님, 지우가 아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세요? 민용길이 대답을 피하려고 했는데요. 차세리는 피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어른처럼 말 안 해요. 그래서 더 정확해요. 지우가 아빠 이번엔 진짜야? 라고 물으면 그 질문 하나에 집안 공기 바뀌어요. 민용길은 그 말에서 먼저 흔들렸습니다. 민용길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는데요. 그 마음이 책임감에서 나온 건 아니었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심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지우 시선이 무너지는 건 민용길에게 꽤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세리가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서방님, 돈으로 따져볼까요?
차세리는 위자료라는 단어를 아주 직접적으로 썼고요. 유책 배우자라는 표현도 숨기지 않았어요. 민용길은 법률 용어를 다 알진 못했지만 내가 내야 하는 돈이라는 뜻만은 즉시 알아들었어요. 차세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상대방 얘기도 꺼냈습니다. 희경이 공대한 집에서 가져간 돈 문제까지 함께 터지면 민용길은 희경과 함께 법적 분쟁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차세리는 그걸 될 수 있어요. 같은 말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민용길은 말이 줄었습니다. 말이 줄면 반성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줄면 도망 준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민용길은 후자 쪽이었어요. 차세리는 그걸 모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차세리는 민용길에게 시간을 주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부터 조건 걸게요. 지우 앞에서는 아빠 역할 지키고 밖에서 연락도 끊고 폰은 숨기지 말고 집안 어른들 앞에서는 입장 바꾸는 말 하지 마요. 민용길이 알겠어요라고 했는데요. 그 알겠어요가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당장 빠져나갈 길을 만들기 위한 말이라는 것도 차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양동숙은 차세리의 방식이 서늘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서늘함이 지금은 필요했어요. 양동숙은 지우를 지켜야 했고 지우를 지키려면 민용길을 당장 내쫓는 것보다 도망 못 가게 만드는 구조가 먼저였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이상해졌는데요. 민용길은 희경과의 연락을 끊은 척을 했지만 희경 쪽에서는 끊겼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희경은 전화가 안 되면 문자라도 오길 바랐고 문자도 없으면 음성 메시지라도 남기길 바랬는데 민용길은 읽지 않은 상태로만 남겨두는 방식으로 희경을 흔들었어요. 완전히 차단하면 희경이 폭발해서 찾아올 수 있잖아요. 민용길은 그걸 피하고 싶었고 그래서 희경을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희경은 공대안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 번 큰 선택을 했습니다. 공대안이랑 끝내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희경은 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끊어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민용길이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면 희경은 선택의 결과를 혼자 뒤집어 써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희경은 그걸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희경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희경이 먼저 간 곳은 온정시장 근처였는데요. 희경은 함부로 시장 안쪽으로 들어오진 못했어요. 나선의 눈에라도 띄면 모든 게 더 크게 번질 수 있잖아요. 희경은 골목을 돌며 민용길이 숨을 만한 곳만 찾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성미를 만나버렸어요. 한성미는 희경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고요. 한성미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족이 찢어지는 장면에는 유독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한성미는 희경을 골목 안으로 바로 데려갔고 목소리를 낮추고도 더 단단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뭐하니? 희경은 그 질문을 듣자마자 바로 민용길 이름을 꺼냈습니다. 용길 씨요. 여기 근처에서 못 보셨어요? 한성민은 그 말이 더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희경이 민용길을 계속 찾는다는 건 조용히 끝내겠다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한성민은 희경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성민은 희경이 가장 겁내는 현실을 바로 말했어요. 약속 어기면 돈 문제 다시 건드릴 거야. 희경은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희경은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돈이 무너지는 순간이 제일 두려웠거든요. 희경은 한성미에게 울며 매달리려 했지만 한성미는 달래지 않았어요. 한성미는 희경에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도 많지 않아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해버렸어요. 희경은 한성미 앞에서 결국 물러났는데요. 물러났다고 마음이 정리된 건 아니었어요. 희경은 미용실로 돌아가서도 계속 휴대폰만 받고 손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실수도 잦아졌어요. 희경은 일로 버티는 사람인데 일이 흔들리면 희경은 더 불안해집니다. 희경은 그 불안을 잡기 위해 더 위험한 선택을 하기 쉬운 상태였어요. 그날 밤 희경이 또 한 번 민용길에게 긴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 번만 봐요.
무슨 일인지 말이라도 해줘요. 같은 말이었는데요. 민용길은 듣고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민용길은 희경이 흔들릴수록 더 조용해졌어요. 희경이 폭발하면 양동숙이 움직일 테고 양동숙이 움직이면 차세리가 움직이고 차세리가 움직이면 양동익이 알게 될 수 있잖아요. 민용길은 그 흐름이 무서웠습니다. 양동숙 쪽은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는데요. 양동숙은 마음속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민용길이 끊었다는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시간 벌기인지. 양동숙은 바로 폰을 뒤지지는 않았어요. 차세리가 한 번에 다 들추면 서방님은 다른 구멍을 찾아요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양동숙은 민용길이 스스로 끊는 척을 오래하게 만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양동숙은 민용길에게 사업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우도 크고 집안 체면도 있고 민용길이 다시 일을 구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했어요. 양동숙은 집안 아래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쪽으로 판을 짰습니다. 이게 양동숙 마음에 얼마나 씁쓸한 선택인지도 분명했어요. 하지만 양동숙은 지우 앞에서 무너지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 못한 곳에서 불씨가 옮겨 붙었는데요. 정순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경은 사건을 감정으로 보지 않고 기록으로 봤습니다. 텔레콤 쪽에서 신제품 유출 관련 문의가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민용길 이름이 다시 떠올랐어요. 정순경은 민용길 개인 문제로 끝낼 수 없는 구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민용길이 혼자 움직인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와 돈이 함께 움직인 흔적이 조금씩 보였거든요. 정순경이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공명정대한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정순경은 양지바른 한 의원 쪽 골목부터 확인했어요. 민용길이 최근에 어느 동선으로 움직였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통신 기록으로만 좁히면 대충 그림이 나오거든요. 정순경은 공주아에게도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주아 씨, 민용길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요. 짧게만 물을게요. 공주아는 그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주아는 업무와 가족 문제가 섞이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현빈도 상황을 감지했는데요. 양현빈은 공주아를 챙기고 싶었지만 아무 말로도 도와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에게 정순경 질문에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만 말해요. 짐작도 하지 말고요라고 딱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남자가 아니었고 공주아도 그런 위로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둘은 그걸 아니까 더 짧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정순경은 민용길 동선을 좁혀가다가 희경 미용실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도 잡았습니다. 희경이 혼자 있는 시간대에 낯선 사람 출입이 있었고 그 동네 편의점에서 신고 직전까지 갔던 소란도 있었다는 얘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정순경은 그걸 단순 소동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희경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누가 희경을 노리는지, 그게 돈 때문인지 소문 때문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정순경이 희경 쪽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공대한 쪽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공대한은 원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공대한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앞세우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대한은 누가 소리치기 전에 먼저 서류를 꺼내는 편이었습니다. 공대한은 희경과 이혼 서류가 완전히 정리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희경이 가져간 돈과 계약금 문제도 함께 정리하려 했습니다. 공대한은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족을 더 망가지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빨리 정리하려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나선혜가 공대한에게 한 말이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나선혜는 공대한에게 따뜻한 말로 잡지 말라는 식의 말 대신 아주 쉬운 말로 정리해줬어요. 공대한아, 내가 말로 붙잡으면 희경은 또 괜찮아질 때까지 미루자고 할 거다. 그 미루는 시간에 돈도 더 새고 사람도 더 다친다. 공대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대한은 그 말이 맞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양동익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동익은 시장 일로도 늘 촉이 빠른 편인데
집안 공기가 이상해진 건 더 빨리 알아챘습니다. 다만 양동익은 알아챈 뒤가 문제였어요. 양동익은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사람이라 소리로 정리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차세리는 그걸 막아야 했어요. 차세리는 양동익에게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은 민용길이 밖으로 나가면 더 위험해요. 집안 안에서 일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요라고만 말했습니다. 양동익은 답답해서 얼굴이 붉어졌지만 차세리가 말하는 방식이 틀리지 않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양선출이었는데요. 양선출은 이미 공정안을 찍었다는 사실을 양동익에게 시인했고 양동익은 그 일로 아직도 속이 상해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그 상태에서 또 민용길 사건이 커지면 양동익이 폭발할까봐 겁이 났어요. 양선출은 차세리에게 이번엔 조용히 가자라고 말했는데요. 양선출 입에서 조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집안이 벼랑 끝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중반을 지나면서 가장 큰 심리적 갈림길이 지우에게서 나왔습니다. 지우가 식탁에서 민용길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아빠, 이번엔 약속 지킬 거예요? 아니면 또 없어질 거예요? 민용길은 순간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킬게 같은 말은 쉽게 나오는데 지우 앞에서는 그 말이 공허해 보이는 걸 민용길도 느꼈거든요. 양동숙은 그 침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는데요. 흔들렸다는 건 용서가 아니라 더 위험해지기 전에 묶어야 한다는 확신 쪽이었습니다. 양동숙은 그날 밤 차세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나 무서워. 저 사람이 마음이 아니라 손해 계산으로 돌아온 거면 또 계산 끝나면 나가. 차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확인해야 해요. 믿는 척은 하되 확인은 계속하여. 차세리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민용길이 다시 텔레콤 쪽 문제로 끌려가지 않게 동선을 제한할 것. 둘째, 민용길이 희경과 다시 닿을 통로를 하나씩 끊을 것. 셋째, 지우 앞에서는 민용길이 말을 바꾸지 못하게 집안 어른들 앞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게 만들 것. 민용길은 말이 바뀌는 순간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걸 악용하는 사람인데요. 그걸 막으려면 민용길 입에서 나오는 문장을 제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양동숙이 확인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시점에 희경 쪽에서 또 일이 터졌습니다. 희경 미용실에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고 희경은 그걸 혼자 막아내지 못했어요. 희경은 경찰에 신고하면 기록이 남는 게 두려워서 머뭇거렸고요. 그 틈을 노린 사람들은 희경을 더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다행히 편의점 직원이 들어와서 상황이 커지기 전에 멈췄는데요. 희경은 그날 이후 더 무너졌습니다. 희경은 민용길이 안 오는 것보다 내가 진짜 혼자라는 현실을 더 크게 느껴버렸거든요. 희경은 결국 다른 선택을 했어요. 민용길을 직접 찾아가는 대신 민용길 주변을 흔드는 쪽으로요. 희경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통해 양동숙 귀에 들어갈 만한 말을 흘립니다. 민용길이 아직 완전히 끄는 게 아니다 같은 말이었어요. 희경은 정확히 사실만 흘린 게 아니라 양동숙이 의심하게 만들 재료를 뿌린 겁니다. 희경은 스스로도 잔인한 선택이라는 걸 알았지만 희경은 이미 되돌아갈 길이 없었고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였어요. 양동숙은 그 소문을 듣고도 바로 폭발하지 않았어요. 양동숙은 그날 밤 민용길을 불러서 따지지 않았고요. 대신 민용길 휴대폰에 뜬 알림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짧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봐요. 양동숙은 그 문장을 보고도 바로 손이 나가지 않았어요. 양동숙은 속으로만 정리했습니다. 끊었다는 말은 거짓이었다는 것, 그리고 민용길은 또 시간을 벌고 있었다는 것. 양동숙은 그걸 확인했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정순경이 양동익과 공정한 사이에 있는 온정시장 문제와 별개로 민용길의 텔레콤 신제품 유출건을 공식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순경은 누가 봐도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을 절차로 정리하려 했어요.
이 과정에서 양현빈은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양현빈은 집안일 때문에 공주아가 곤란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고, 공주아는 양현빈 때문에 회사에서 의심받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려면 더 냉정해져야 했어요. 그래서 양현빈은 공주아에게 내가 나서서 해결한다 같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공주아가 원하는 방식, 즉 업무로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사람들 입에 덜 오르게 만들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판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 오는데요. 희경이 공대한 쪽으로 돌아갈 것처럼 움직이는 척을 합니다. 진짜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라 공대한 주변 사람들을 흔들어서 자기 숨통을 넓히려는 행동이었어요. 희경이 공명정대한 의원 근처를 어슬렁거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나선혜가 먼저 움직일 수 있고 공정한이 움직일 수 있고 그 움직임은 양동익 귀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희경은 그 혼란을 이용해서 돈 문제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끝내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성미가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한성미는 희경에게 돌아올 자리를 말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성미는 희경에게 아주 단순하게 말했어요. 너 지금 여기서 더 움직이면 내가 숨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희경은 그 말을 듣고도 버티려 했지만 그 순간 정순경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희경은 기록이 남는 순간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희경은 물러났습니다. 물러났지만 감정 상태는 더 악화됐어요. 끝부분으로 갈수록 이 이야기의 중심은 복수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지킬 거냐로 바뀌는데요. 양동숙은 민용기를 사랑해서 붙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양동숙은 지우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자기 삶을 더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조건을 세웠어요. 공대하는 희경을 미워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대하는 가족을 더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절차로 끝내려는 사람이었어요. 공주아와 양현빈도 로맨스만 붙잡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자리와 삶을 지키기 위해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줄이 다시 한번 엮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순경이 확보한 자료 안에 가상화폐 계좌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민용길이 희경에게서 나온 돈을 자기 명의 계좌로 옮기려던 흐름이 아주 얇게 잡힌 겁니다. 정순경은 그걸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순경은 추측을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정순경은 대신 민용길에게 통보합니다. 민용길 씨, 참고인으로 한 번 더 봅시다. 이번엔 통신 쪽만이 아니에요. 민용길은 그 통보를 받고도 양동숙 앞에서는 웃는 척을 합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지만 민용길 손이 떨렸어요. 민용길은 이제 알아버렸어요. 이번에는 말로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걸요. 그리고 민용길이 그걸 알아버린 그날 밤 희경 미용실 문이 또 열립니다. 미용실 문이 조용히 열렸는데요. 희경은 반사적으로 어서 오세요가 나오려다가 목소리가 멈췄어요. 낮에 왔던 사람들과 결이 달랐거든요.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둘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고 걸음이 느렸고 눈이 주변을 훑는 방식이 더 침착했어요. 희경은 그 침착함이 더 무서웠어요. 소리내서 겁주는 사람은 피할 길이 보이는데 조용히 들어오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막아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니까요. 그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 이희경 씨 맞죠? 희경은 누구세요라고 묻고 싶었는데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낮에 남자들이 남편 없어요? 라고 떠봤을 때도 심장이 내려앉았는데 이번엔 아예 이름을 알고 들어왔잖아요. 희경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오늘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가게를 찍고 보낸 거라는 걸요. 희경은 그런 표현도 싫어했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찾아왔어요도 아니고 들어왔어요도 아니고 알고 왔어요였거든요. 그 사람은 의자를 발로 밀지 않았고 물건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영수증도 아니고 전단지도 아니었는데요. 희경은 그 종이 한 장이 왜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이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희경 씨가 급하게 옮겨놓은 돈, 어디로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희경은 그 말에 목이 말랐습니다. 누구한테서 들었어요? 라는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는데 그 말이 나오면 자기 스스로 맞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꾹 삼켰어요. 희경은 대신 더 단단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저 그런 거 몰라요. 그 사람은 웃지도 않았어요. 모른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모르는 상태가 길어지면 더 번거로워지니까요. 희경은 손이 떨려서 카운터 아래로 숨겼는데요. 그 떨림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희경을 더 몰아붙이지도 않았어요. 몰아붙이는 대신 희경이 혼자 망상처럼 키우고 있던 공포를 정확한 단어로 정리해줬습니다. 경찰이 오면 기록 남죠. 동네에 소문 돌죠. 그리고 그 소문은 불륜으로 끝나지 않아요. 돈 얘기까지 같이 가요. 희경은 그 말에 숨이 가빠졌어요. 희경은 사람들 입에서 불륜이 도는 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돈 얘기는 다릅니다. 돈 얘기는 숫자가 붙고 숫자는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 붙거든요. 그 사람이 한 걸음만 가까이 왔어요. 희경 씨, 오늘은 경고예요. 내일은 요구가 될 수도 있어요. 희경은 그 말을 듣고도 나가세요가 바로 안 나왔습니다. 혼자 있는 가게에서 나가세요라고 세게 말하는 순간 상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미 낮에 겪었잖아요. 희경은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도 머릿속엔 민용길이 먼저 떠올랐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연락해도 읽지도 않겠지. 그 생각이 희경을 더 초조하게 만들었고요.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덧붙였어요. 민용길 씨한테도 전해요. 이 동네는 숨기기 쉬운 동네가 아니라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사람은 문을 열고 나갔는데요. 나갈 때도 가게를 둘러보거나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경은 더 불안했어요. 다 봤다는 태도가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태도였거든요. 희경은 문을 잠그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신고를 해야 하나, 차라리 공대안에게 연락해야 하나, 한성미 말대로 조용히 사라져야 하나 선택지가 너무 많아 보였는데요. 사실 희경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별로 없었어요. 희경은 지금 돈을 지켜야 했고, 돈을 지키려면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됐고, 들키지 않으려면 또 누군가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희경은 그게 제일 싫었는데요. 그래도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용길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오늘 밤 꼭 봐. 나 위험해. 그 메시지도 읽지 않음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희경은 그 상태를 보고 바로 결심했습니다. 기다리면 끝난다는 결심이었어요. 희경은 민용길이 아니라 민용길을 묻고 있는 쪽을 건드리기로 합니다. 희경은 시장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희경은 자기 미용실 단골 중에서 소문이 빠른 사람에게 아주 짧은 말을 흘렸습니다. 양지바른 쪽에서 요즘 이상한 사람들 돌아다닌대요. 희경은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자신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희경은 대신 불안만 퍼뜨렸어요. 불안은 소문을 키우고 소문은 사람을 움직이거든요. 그날 밤 양동숙은 집에서 지우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는데요. 민용길은 거실에 같이 있었지만 같이 있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민용길은 계속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고 양동숙은 그 휴대폰이 자기한테서 멀어질수록 더 조용해졌어요. 양동숙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확인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차세리가 말했잖아요. 한 번에 몰아치면 서방님은 다른 길부터 찾는다고요. 그런데 민용길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민용길이 화면을 덮듯 손바닥으로 가렸는데요. 그 반응이 너무 빨라서 양동숙은 더 확실해졌습니다. 민용길은 아직 끊지 않았어요. 끊지 않은 게 아니라 끄는 척만 하고 있었어요. 양동숙은 그 자리에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양동숙은 대신 아주 평범한 말로 민용길을 흔들었어요. 내일 지우 학교 상담 있잖아. 아빠도 같이 가. 민용길은 잠깐 멈칫했어요. 상담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빠로 앉아있는 자리가 부담스러워서요. 그 자리에서는 말로 버티기 어렵거든요. 행동이 보여야 하니까요. 민용길은 억지로 웃으며 그래라고 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얇아서 양동숙은 더 냉정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정순경이 민용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통신 쪽만이 아니라고 했던 말이 실제로 이어졌는데요. 정순경은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민용길 씨, 시간 정해서 봅시다. 오늘 중으로요. 민용길은 오늘은 가족 일정이 같은 말을 하려다가 멈췄어요. 정순경에게 그런 변명이 먹히지 않는다는 걸 민용길도 느꼈거든요. 민용길은 결국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알겠습니다는 수능이 아니라 일단 시간을 벌어보려는 말이었어요. 정순경은 민용길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순경은 희경 주변도 같이 보고 있었어요. 희경 미용실 근처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확인했고요. 정순경은 편의점 직원에게도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제 누가 왔는지 기억나요? 편의점 직원은 낮에 왔던 남자들은 기억했는데요. 밤에 왔던 조용한 사람은 제대로 못 봤습니다. 대신 편의점 직원은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그 사람들 누가 보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동네 건달 느낌은 아니었어요. 정순경은 그 말에서 중요한 걸 잡았습니다. 돈이 붙은 움직임은 사람 결이 다르거든요. 정순경은 그 흐름이 민용길의 가상화폐 계좌 흔적과 닿아있을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정순경은 여전히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인 질문을 늘렸어요.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번호가 움직였는지요. 그 사이 공대안은 공명정대안 의원 안에서 더 조용해졌는데요. 공대안은 지금 이혼 서류 정리와 돈 정리의 순서를 머릿속에서 정리해두고 있었고요. 공정안은 형답게 속으로 분이 많았지만 밖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공정안은 상인회장이 됐고 시장 전체가 자기 표정 하나에 흔들릴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공정안은 양동익과 이미 부딪히고 있었고 여기에 희경 마이너스 민용길 문제가 끼면 시장이 또 갈라질 수 있었습니다. 한성미는 그 갈라짐을 막고 싶었는데요. 한성미가 막고 싶은 건 소문이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특히 공주아가 흔들리는 걸 한성미는 싫어했어요. 공주아는 태안에서 어렵게 자리 잡고 있었고 양현빈과의 관계도 이제 막 다시 이어지는 중이잖아요. 한성미는 공주아에게는 흔들릴 틈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성미는 공주아를 불러서 딱 한 문장만 말했어요. 민용길 거는 우리 집안 일로 만들지 말자. 공주아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공주아는 속으로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를 걱정하면서도 집안 쪽으로 함부로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양현빈은 지금은 누가 크게 나서면 오히려 일이 커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현빈은 공주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선을 지키는 것뿐이야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공주아도 그 말이 필요했어요. 감정적인 위로보다 선명한 역할 분담이 공주아에겐 더 도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양동숙이 드디어 차세리와 약속한 확인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양동숙은 민용길을 몰래 뒤쫓거나 갑자기 폰을 낚아채지 않았습니다. 양동숙은 민용길이 스스로 거짓말을 반복하게 만드는 구조를 먼저 만들었어요. 양동숙은 식탁에서 가족들 앞에서 민용길에게 같은 말을 다시 시켰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지우 아빠 역할 지키겠습니다. 밖에서 연락 끊겠습니다. 민용길은 그 말을 했는데요. 말하는 동안 눈이 왼쪽으로 한번 움직였습니다. 누굴 보는 눈이 아니라 내 폰이 있는 방향을 확인하는 눈이었어요. 양동숙은 그걸 봤습니다. 양동숙은 그 순간에도 소리치지 않았고요. 양동숙은 대신 지우를 먼저 보면서 말했어요. 지우야,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너도 학교 잘 다니자. 지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믿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지우는 확인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늦게 민용길은 결국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정순경 연락이 계속 걸리니까 희경 쪽을 정리해두든 아니면 희경을 더 조용히 만들든 뭔가 손을 써야 했거든요. 민용길은 정리라는 말을 입으로는 쓰지 않았지만 행동은 늘 그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민용길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양동숙이 먼저 말했어요. 어디가? 민용길이 웃으며 담배라고 했는데요. 양동숙은 아주 짧게만 말했어요. 지우자는데 지금 나가면 내일 아침부터 다시 시작이야. 민용길은 멈췄고요. 멈췄다는 건 포기라기보다 지금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양동숙은 그 지금은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희경은 미용실 안에서 또 한 번 문소리를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밖에서였어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가 가게 앞에 서서 오래 머무는 느낌이었어요. 희경은 커튼 틈으로 밖을 보려다가 멈췄습니다. 밖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이 희경이 안을 본다는 걸 알아챌 수 있잖아요. 희경은 결국 휴대폰을 들고 정순경 번호를 누르려 했는데요. 그때 희경 손이 멈췄습니다. 정순경에게 전화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이 남으면 공대안 쪽에도 들어갑니다. 공대안 쪽으로 들어가면 돈 문제는 바로 다시 시작됩니다. 희경은 그 계산을 너무 빨리 해버렸고요. 그래서 희경은 전화를 못했습니다. 희경은 스스로가 너무 비겁하다고 느끼면서도 결국 다시 민용길 번호를 눌렀어요. 이번에는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희경은 전화를 걸었고 전화가 울리는 동안 숨을 멈춘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어요. 민용길이 받기만 하면 희경은 살 수 있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받지 않음이었어요. 희경은 그 순간 드디어 민용길이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걸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희경은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서 있었는데요. 받지 않음이라는 글자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희경은 그제야 인정했어요. 민용길은 자기를 구해줄 생각이 없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손에부터 피하려고 숨고 있다는 걸요. 희경은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메시지를 더 남기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희경이 꺼낸 번호는 민용길도 아니고 정순경도 아니었습니다. 희경은 공우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공우재는 희경에게 늘 숙모라고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희경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그래도 희경은 지금 내 편이 아니라 내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희경은 그 사실이 너무 쓰라렸지만 선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공우재가 받자마자 딱 한마디 했어요. 지금 어디예요? 희경은 그 질문에 순간 목이 막혔는데요. 미용실이라는 말이 너무 초라하게 들려서요. 그래도 희경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우재야, 나 지금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공우재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공우재는 바로 미용실로 왔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정리 안 된 물건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우재가 희경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희경은 괜찮은 척 하려고 했는데 손끝이 계속 떨려서 들키고 말았거든요. 공우재가 낮게 물었어요. 누가 왔어요? 희경은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려다가 멈췄는데요. 그 말이 나오면 공우재가 돌아갈까 봐요. 희경은 결국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돈 얘기했어. 나 혼자 있는 거 알고 들어왔어. 공우재는 그 순간부터 희경을 불륜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공우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는 성격은 아니지만 혼자 있는 가게에 남자들이 들어와 겁을 줬다면 그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공우재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희경은 그걸 보고 바로 막았어요. 우재야, 신고는 하지 마. 지금 경찰 오면 나 끝이야. 공우재가 희경을 바라봤는데요. 숙모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같은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공우재는 희경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잡혀가는 일이 아니라 돈이 다시 걸리는 일이라는 걸 알아챘거든요. 공우재는 대신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정확히. 희경은 숨을 고르고 조각조각 말했습니다. 누가 이름을 알고 들어왔고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묻고 민용길 이름까지 꺼냈다는 것. 공우재는 민용길 이름이 나오자 눈이 한 번 더 달라졌어요. 민용길이랑 아직도 엮여 있어요? 희경은 바로 부정하고 싶었는데요. 부정할 말이 없었습니다. 희경은 연락이 안 되라고만 말했어요. 그 말이 사실을 더 크게 보여주고 있었고요. 공우재는 그 자리에서 한성미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공우재는 엄마 한성미가 이 상황을 알면 희경을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공우재는 희경을 감싸려는 마음이 아니라 일이 더 커지는 걸 막고 싶었어요. 공우재는 지금 시장도 집안도 공정안도 다 예민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공우재가 대신 꺼낸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순경. 희경이 그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안 돼. 기록 남아. 공우재가 딱 잘랐습니다. 숙모 기록이 남아야 사람들도 멈춰요. 지금은 말로는 아무도 안 멈춰요. 희경은 그 말에 반박을 못했어요. 낮에 남자들이 웃으면서 버텼던 이유가 뭔지 희경도 알았거든요. 지금은 아직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라는 태도가 그 사람들의 무기였어요. 희경은 그 무기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희경은 마지막으로 버텼어요. 정순경 오면 공대한한테도 가잖아. 공우재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숙모가 공대한 삼촌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더 숨기지 말아요. 숨기면 더 큰일 돼요. 희경은 그 말에 눈물이 나려 했는데요. 울면 무너질까봐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경은 결국 조건을 걸었어요. 정순경 부르더라도 공대한한테는 바로 가지 말게 해줘. 나 아직 정리할 게 있어. 공우재는 해볼게요 같은 말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공우재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지금은 숙모가 조건 걸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최대한 막아볼게요. 공우재는 정순경에게 연락했고요. 정순경은 통화에서 감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정순경은 언제, 몇 시쯤, 몇 명, 어떤 말, 어떤 행동만 물었습니다. 공우재가 답할수록 정순경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어요. 정순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현장 보존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건 가게 사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돈 얘기는 제가 듣고 판단해요. 희경은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제는 희경이 혼자 움츠리고 있어도 아무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 희경은 그 사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이 양동숙은 집에서 민용길을 더 가까이 보게 됩니다. 민용길은 집에 있어도 계속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알림이 오면 손바닥으로 덮는 습관이 더 심해졌어요. 양동숙은 당장 뺏어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동숙은 민용길이 스스로 실수하게 만들기로 했어요. 양동숙이 일부러 말했어요. 내일 저녁에 아버님이랑 같이 밥 먹자. 지우도 같이. 민용길은 웃으려다 멈칫했어요. 지우가 있는 자리에서 양동익이 있는 자리에서 휴대폰이 울리면 끝이거든요. 민용길은 그걸 피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양동숙은 민용길이 피하기 어려운 자리만 골라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 앞에서 약속했으면 지우 앞에서 지키게 만들겠다는 뜻이었어요. 민용길은 알겠어라고 했는데요. 그 말과 동시에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양동숙은 그걸 봤고요. 양동숙은 민용길에게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다정한 척이었지만 목적이 분명했어요. 민용길이 방심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날 밤 민용길 휴대폰에 다시 알림이 떴는데요. 이번엔 희경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내용이 더 짧았어요. 내일 다시 온다. 민용길은 그 문장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양동숙은 그 표정을 봤는데요. 양동숙은 그 순간 확신했어요. 민용길은 희경과의 관계만 숨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민용길은 다른 문제까지 같이 숨기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해지는데요.
끝까지 보셔야 내일 다시 온다는 메시지가 누구에게서 온 건지, 그리고 그 한 줄 때문에 민용길이 왜 갑자기 정순경 약속 시간을 바꾸려고 했는지 다음 흐름에서 정확히 이어집니다.